정년퇴직하고 치킨집이나 차릴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혹은 그냥 퇴사하고 식당이나 하나 차릴까? 하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창업하려는 분들이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돈하고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든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열심히 모아놨던 목돈을 쓰게 되고 하루 종일 사업장에 상주해도 손님이 없고 매출이 안 나오고 수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직장인 시절보다 일을 더 많이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분들의 노동 강도는 직장인분들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모은 돈과 내 시간을 모두 쏟아부어도 남는 게 없다면 되게 허무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창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이런 돈과 시간적 리스크를 감수하시고도 창업을 하고 싶다면 그 일이 재밌으시거나 아니면 사업장의 오너가 돼서 대표가 돼서 운영을 하고 싶은 거겠죠. 유용욱 바베큐 연구소 소장님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은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 또는 퇴근 후에 바베큐 연구를 하셨고 실제로 많은 연구와 도전 끝에 퇴사를 하고 식당을 차리게 됐죠. 지금은 우리나라 바베큐집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보지 않고 내가 사업에 잘 맞는 사람인지 혹은 재미로만 사업을 해도 되는지 이런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고 사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선 제가 이번에 낮은 리스크로 식당을 운영해본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매출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루 만에 217만 원을 벌었습니다. 좀 솔깃하시죠? 요식업 혹은 바리스타, 디저트 이 관련 분들일수록 이 얘기가 되게 흥미롭고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그러면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주 가는 식당 혹은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식당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해당 식당이 쉬는 날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사실 식당 입장에서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쉰다고 해서 월세를 덜 내거나 공과금을 덜 내거나 하지 않아요. 쉬는 날에 대관을 해준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월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가능한 식당을 찾는다면 약 2주 이상의 텀을 두고 나서 하루 대관을 부탁드려요. 기물 사용, 전기세, 수도세 등등 대관비는 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번에 한 10평 남짓한 공간의 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하루 대관비를 15만 원 지불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이 창업 후에 팔고 싶었던 음식들을 식당에서 하루 팔아보는 거예요. 남들에게 칵테일을 타주는 게 재밌고 무엇보다 제가 칵테일을 즐겨서 와인바 혹은 칵테일바를 오픈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식당을 한번 운영해보니 단순히 직원이나 알바로 일을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메뉴판부터 홍보, 예약 시스템, 대관 가능한 업장 찾는 것부터 고객 응대, 주류 구매, 객단가 맞추기, 음식 선정, 셰프 인건비, 마감 후 청소 등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창업을 해보거나 혹은 저처럼 하루 팝업을 운영해보지 않으면 알바나 직원으로서는 절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만약에 매출이 안 나오고 손님이 없다면 제가 준비해놓은 음식들의 원가와 술들을 사는데 지불한 비용을 모두 잃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직원과 알바가 이런 리스크까지 감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식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팝업 형식으로 사업을 맛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제 본업은 숙박업 사업을 2개 운영하고 있고 프리랜서로 강사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인바를 하나 차리고 강사 일을 좀 줄여볼까 하는 마음에 이번 팝업을 준비해봤던 건데요. 해당 팝업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은 단순히 칵테일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재미로 시작해서 창업을 했다면 정말 후회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 타임을 운영했고 내 타임 모두 만석이었습니다. 손님들도 만족했다는 피드백이 많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제가 준비하는 과정부터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어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제 요리사 친구가 음식을 만반의 준비를 해줬는데 그런 유능한 직원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는 다시 유럽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일하러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창업을 하기 전에 이 팝업을 한 건 너무나 저한테 좋은 기회였고 하고 있는 사업과 강사 일을 병행하면서 주기적으로 팝업 형태로 운영하는 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손님들이 음식과 칵테일을 맛보고 행복해하는 표정을 지을 때, 만족했다는 말을 들을 때 쾌감이 상당하더라고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럴 때 뿌듯함을 제일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위기의 식당을 찾고 재료들을 사러 다니고 홍보글을 작성하고 대관을 하고 손님 응대부터 마무리 청소까지 다 운영을 하실 수 있다면 저처럼 한번 해보시는 게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식당을 컨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혼자 하기는 너무 겁나고 막막하다
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 정기 팝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다음에는 굳이 칵테일이 아니더라도 맥주, 와인, 사케 등을 페어링하면서 음식을 같이 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제 과정을 본 바리스타 친구도 이번에 바리스타 팝업을 같은 사장님의 다른 가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업장에서 요리를 한번 팔아보고 싶다? 혹은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게 연락을 한번 해주세요. 식당을 차릴 생각인데 제 영상을 보고 팝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혼자 하기 겁난다 라고 하시면 저와 함께 정기 팝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팝업의 준비 과정과 매출과 수익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찍어놨던 영상들을 편집을 해야 되고 가공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일주일 정도의 텀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아직 제 채널이 작아서 매출이나 팝업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한데? 라고 했을 때 채널을 찾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인문사회 또